안녕하세요. 생방송 뷰 김예솔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충훈입니다. 네, 전주시가요. 아침밥 굶는 아이들에게 도시락을 배달한다고 합니다. 네, 우선 아이들 183명에게 아침밥을 제공한다고 해요. 네. 사실 우리 한국 사람은 흔히들 밥심으로 산다 이런 얘기 참 많이 하는데요. 네. 특히나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밥을 잘 먹어야 공부도 열심히 할 수 있고요. 맞아요. 또 성장하는 데도 중요하고요. 그렇습니다. 이런 관심 덕분에 우리 아이들이 배만 부른 게 아니라 정말 마음까지 넉넉해졌을 것 같습니다. 네, 생방송비 오늘은 생생한 전북 소식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최근에 우리 지역 진안에서요 열대작물 재배에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네, 고구마, 감자, 양파 같은 뿌리 채소라고 하는데요. 그동안 저희가 보지 못했던 뿌리 채소라고 합니다. 네, 새로운 농가 수입원으로 아주 인기 그만인 이 열대작물 어떤 건지 지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오래 살아야지. 엄마, 내가 더 잘할게. 내가 쇼핑도 덜하고 좋은 남자도 만나고 엄마 용돈 몰래 안 빼갈게. 아니 역시 미인은 참꾸러기인가? 간헐하셔야지. 히카마 히카마 건강에 좋은 히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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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에 좋은 히카마. 이혜원 씨도 뭔가 들은 거죠? 내가 엄마의 건강을 위해 슈퍼푸드를 찾아올게. 기다려. 고마워. 이름도 생소한 히카마를 찾기 위해 청정지역 진안에 뜬 예원 씨. 이리저리 동네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다가 드디어 찾았다. 아버님, 이 동네에 그렇게 몸에 좋은 식물이 있다면서요? 야 이거 겁나게 좋은 것이 여기 몸에. 청정지역 진안에서 만난 슈퍼푸드 히카마. 지금부터 그 모든 것을 공개합니다. 저 준비 다 했어요. 일단 연장부터 들고. 네. 그 정체를 알기 위해 밭으로 뛰어든 예원 씨. 일단 좀 캐봅시다. 저는 애기살 같아갖고 살짝만 건드리면 큰일 나. 이게 호미를 야 바깥으로 이만큼 넣고 손으로 그걸 같이 쓰다듬어. 이렇게 살 나오지. 네. 요것이 바로 몸에 좋은 히카마예요. 히카마. 그러니까 우리가 캐려고 하는 게 히카마 그렇지. 뿌리 식물인 거죠? 그렇지. 이렇게 슬기랑 호미랑 같이 아기살 어이구 잘 나오네. 아이고 시집 가지 말고 우리 밭에 일이 하고. 저 고급 인력인데. 그럼 이제 잡아 당기면 되나요? 아니 이제 아버지가 삽으로 파면 돼요. 그럼 이제 다음 단계는 아버님한테. 그렇지 이제 여기서 이제 삽으로 질러서. 뿌리 채소인 히카마는 흡사, 무와 콜라비를 닮았는데요. 상처가 나면 상품 가치는 물론 쉽게 상할 수 있기 때문에 수확할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 히카마라는 게 저는 되게 낯설거든요. 히카마가 어디서 온 작물이에요?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작년에 처음으로 재배를 시작했고요. 원산지는 멕시코. 멕시코. 그럼 멕시코에서 물 건너온 약간 한국의 감자 느낌? 그치, 멕시코에서 우리나라로 시집 왔다고 봐야지. 시집 왔네요. 그치. 이게 되게 한국의 감자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몸에는 어디에 좋은 거예요? 일단 신랑이 좀 혈관성 질환이 좀 심했어요. 내가 여기저기 알아보니까 이게 좋다고 하더라고 작년에. 그래서 알아서 봐서 이제 구매를 한 50kg 했나? 먹고 좋았다 보니까 내가 이제 또 이걸 구매를 해서 심게 된 거지. 안빈이라고도 불리는 히카마는 당뇨 개선은 물론 수분과 섬유소가 풍부해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요것이 방금 캔 것이요. 이거 제가 방금 캔 거죠? 애기 공둥이처럼 진짜 이쁘기도 이쁘다. 근데 이걸 여기서 지금 바로 맛볼 수 있다고요? 이렇게 바나나. 더덕 껍질도 이렇게 칼집을 내면 쭉 벗겨지잖아요. 이렇게 벗겨지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언뜻 표면만 봤을 때는 약간 무랑 비슷해 보이는데 제가 한번 먹어볼까요? 어때요, 예원 씨? 먹지만 말고 얘기 좀 해봐요. 소리 들리세요? 소리. 이게 약간 달콤한 건 배의 느낌인데 씹었을 때 배나 무보다 더 아삭아삭해요. 수분이 많은 히카마 한 입이면 농사일 피로는 금세 사라진다는 동네 어르신들. 배의 달달한 맛과 무의 시원한 맛을 품고 있는 히카마는 자꾸자꾸 손이 가는 채소입니다. 끝내줘.
이놈 잡수. 이제 당뇨병 싹 다 사버려보다. 아이고 맛있어라. 이게 좀 맛있어 여기 왔다. 어머니 근데 히카마를 얼마나 많이 드셨어요? 많이 자주 드셔요? 자주 먹어요. 무릎 관절도 있었고, 네. 예, 여러 가지가 있었어. 네. 당뇨도 있었어. 당뇨? 당뇨도 있어. 지금 약도 잘 안 먹어. 아, 이렇게 올라가면서 오고 막. 오, 이렇게 올라간다. 이렇게 가요. 이렇게 관절도 이렇게 하고. 오만 개 가요. 오만지 이렇게. 히카마 짱. 근데 아버님, 제가 이렇게 캐다 보니까 여기 보면 이거 콩열매처럼 그렇지. 콩이 달렸네요. 이거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먹으면은 염라대왕 만나야 되는데 염라대왕이요? 이거 독성이 있어가지고 먹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는. 아니 그게 그러니까 이게 히카마의 씨앗. 열매? 씨앗. 아 씨앗. 씨앗인데 이거는 독성이 있어서 먹지는 못하고 뿌리만 먹을 수 있는 것이지. 히카마의 줄기와 열매는 강한 독성으로 절대 섭취 불가란 말씀.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작물이라 혹시 콩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을 위해 센스 있는 현수막도 걸려있다. 자, 열심히 수확한 히카마를 들고 이제 할 일은? 그렇습니다. 소비자들을 만나러 가기 위한 꽃단장이겠죠? 이제 막 재배에 성공한 히카마 판매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인터넷으로 많이 주문을 하셔요. 전화 주문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물량이 지금 전화 주문 받고 나가는 물량이 얼마 안 돼 지금. 얼마 안 남았어. 나가다 보니까. 그래서 그다지 크게 올 팔로에 대해서는 큰 걱정은 안 하는 것 같아요. 금강산도 식후경. 과연 어떤 요리가 탄생될까요? 오전 내내 열심히 수확한 히카마로 한상 차림을 준비하는 손길이 바쁩니다. 가만 그런데 메뉴가 범상치 않은데요? 처음에는 나도 그냥 약으로 신랑 건강식품으로 먹여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냥 과일처럼 깎아만 먹었는데 네. 이게 먹으면 먹을수록 무하고 비슷한 맛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무가 할 수 있겠다 뭔가 무가 하는 거는 좀 도전을 해봤지. 갈치조림을 시장으로 히카마 물김치, 거기다 육회, 튀김, 닭볶음탕까지 선보인 히카마. 이 한상 차림이 다 히카마로 만든 음식이라고 합니다. 어머님, 아버님들 아까 일하시느라 시장하실 텐데 우리 다 같이 한번 맛있게 먹어봐요. 먼저 숟가락도 드셔요. 네. 드셔봐요. 네네네. 잘 먹겠습니다. 오전의 피로를 싹 잊게 하는 히카마 요리. 어째 아버님, 어머님 입맛엔 좀 맞으세요? 아니. 저 예원 씨라도 저기 먹지만 말고 말 좀 해보세요, 네. 아, 리포터 첫날부터 너무 야박하네. 바삭바삭. 아까 생으로 먹었을 때는 좀 더 살아있는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뭐랄까? 부드러운 부드러워요. 바삭하게 튀기는 히카마 튀김. 아니, 저기 예원 씨 입으로만 가져가지 말고 나도 한 입 주면 안 되는 거예요? 뜨거울 때 먹었을 때는 더 달았는데 식어도 다네요. 맛있는 요리로 변신 성공! 올해가 첫 수확이라고 들었는데 그럼 내년에는 또 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앞으로는 히카마를 제2의 진한 특작물로 한번 해봤으면 어떨까 그런 마음이 들어요. 슈퍼푸드 히카마로 건강 챙기세요. 달콤하고 부드러운 견과류 맛을 품고 있는 히카마. 아삭거리는 식감이 그대로 살아있어 씹는 즐거움까지 느낄 수 있는데요. 몸에 좋고 맛 더 좋은 히카마가 농가의 또 다른 수입원이 되길 기대해봅니다. 네, 이름도 생소한 히카마. 히카마. 무게가 제일 많이 나가는 게 3kg까지 나간다고 합니다. 오, 꽤 나가네요. 네. 이게 보니까요, 겉에 모양은 색깔만 보면 감자 같은데 이걸 먹어보니까 배 맛도 나고 무 맛도 나고 아까 견과류 맛도 난다고 하잖아요. 신기해요. 그러니까 이걸 먹어보지 않고서는 이게 도대체 어떤 맛인지 알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참 이 효능도 참 놀랍습니다. 히카마는 당뇨에 큰 효과가 있고요. 네. 또 수분과 섬유질이 많아서 이렇게
예솔 씨처럼 끊임없이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에게 정말 좋다고 합니다. 이제 좀 성공하셔야죠. 히카마 캐러 가야겠네요. 그렇죠. 네. 네. 네, 그리고 이 병해충에 대한 저항성도 강해서요. 무농약 재배를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웰빙 식품으로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모쪼록 우리 농촌에 잘 뿌리 내려서 새로운 농가 수입원이 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간식이 필요한 곳이라면 전라북도 어디든지 찾아갑니다. 떴다 간식맨 시간입니다. 네, 간식맨인 재진 씨가요. 오늘 김제에 가서 목욕을 하고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목욕이요? 네, 그래서 네. 어디 갔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목욕탕에 간 건지. 자, 간식맨 불러서 확인해 보도록 하죠. 간식맨 나와주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비가 오는 짓궂은 날씨에도 간식이 필요한 어디든 달려가는 간식맨 한재진입니다. 저는 말이죠 멀리 김제 제1사회복지관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차 보이시나요? 이 차가 말이죠 이 보통 차가 아닙니다. 이 차는 김제에 계신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서 목욕 서비스라는 그런 아주 착한 차입니다. 제가 한번 이렇게 쓰다듬어 보겠습니다. 아우 착한 차입니다. 자, 오늘 이곳에서 간식을 신청한 분이 계십니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어디 계세요? 팀장님 나오시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간식을 신청한 이유 어디 계시나요? 예, 안녕하세요. 저희 그 김제 제2사회복지관은 그 저희 자활 사업으로 이동 목욕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이동 목욕 그 팀들이 지금 지역에 어려운 그 장애인이나 이제 독거노인들 대상으로 목욕을 하고 있는데 그 힘든 목욕 과정에서도 항상 미소를 잃지 않으시고 항상 그 지역 주민들한테 삶의 희망을 좀 주고 있어서 간식을 좀 지원하고 싶어서 이렇게 요청하게 됐습니다. 잘하셨습니다. 팀장님의 정말 따뜻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간식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간식은 바로 캘리포니아 롤. 그리고 볶음 우동인데 캘리포니아 롤만 준비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그 봉사하시는 분들이 이 차 안에 계신가요? 아니요, 이 차는요, 그 어르신들 그 장기 등급이라 해가지고 장기 요양에 근거해가지고 등급을 받으신 어르신들만 사용 가능하고요. 다른 차를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게 비가 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팀장님이 간식을 좀 준비하시고요. 저는 그분들을 만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쪽으로 오시죠. 자, 저쪽에 계신 것 같은데요. 이쪽에 계시는군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저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저기 어르신들 목욕 서비스하러 갑니다. 목욕 서비스하러. 지금 한창 준비 중이신데 요 서비스하러 준비하는데 시간이 저기 얼마나 정도 걸리죠? 지금 한참 준비하고 계신데? 15분에서 20분 정도 걸립니다. 그렇군요. 오늘 몇 분 정도 서비스 하시나요? 5분 정도 하고 계십니다. 그렇군요. 오늘 5명 정도 지금 서비스를 할 계획이시군요. 지금 비가 이렇게 많이 오고 있는데 일하시면서 이렇게 힘든 점 같은 건 있으실까요? 예, 목욕 시켜드리다 보면은 많이 힘들죠. 근데 어르신들이 좋아하시는 거 보면은 피로가 싹 풀리고 좋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피로가 싹 풀린다는 그 말. 정말 감동적입니다. 근데 이 서비스 어떻게 신청하면 되죠? 예, 저희 복지관에다가 연락하시면 되고요. 읍면동에다가 연락하셔도 됩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럼 이렇게 봉사활동을 하고 계신데 나는 이래서 이 일이 정말 좋다. 생각하신 것들이 있으시죠? 평소에 생각했던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이래서 이 일이 좋다. 나는 어르신들을 목욕시켜드려서 좋습니다. 그렇군요. 나는 이래서 이 일이 좋다. 어르신들이 좋아하시니까 좋습니다. 그렇군요. 나는 이래서 이 일이 좋다. 좋은 일을 하니까 참 좋습니다. 네, 저도 참 좋아집니다. 나는 이래서 이 일이 좋다. 다 좋다. 저랑 같이 잠깐만. 하나, 둘, 셋. 다 좋다. 정말 마음이 훈훈해집니다. 정말 이렇게 짓궂은 날씨에도 고생이 많으신데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간식인데요. 이 간식은요, 지금 안에서 누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가 오는 관계로 들어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오시죠. 네. 자, 이리 오세요. 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 준비한 간식은 바로 무엇일까요? 자, 들어오세요. 비 오는 날씨에 잘 어울리는 캘리포니아 롤과 볶음 우동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어머님들 이 비 오는 날씨에 이 면 많이 땡기잖아요. 이 간식 보니까 어떠세요? 지금 새참 먹을 시간인데 아주 기분이 좋아요. 그렇군요. 새참 먹을 시간인데 혹시 어머님
이거 누가 신청했는지 알고 계신가요? 글쎄요, 누군가요? 그렇군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간식 신청한 분을 지금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자, 나와 주세요. 어디 계시지? 어디 계시죠? 여기 계시네. 네, 바로 우리 여은경 팀장님께서 오늘 간식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2달 전부터 신청해 주셨죠? 네, 정말 너무 어렵게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요. 이렇게 찾아봐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직원들 좋아하는 모습 보니까 너무너무 제가 가슴이 너무 벅차오르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그 간식 메뉴 마음에 드시나요? 너무너무 마음에 들고요. 우리 직원들도 너무 마음에 들어하는 모습 보니까 정말 좋습니다. 네. 자, 늘 이렇게 봉사활동을 다니시는데 오늘 네 분께 응원의 메시지 좀 하나 부탁드릴까요? 네, 아까도 말씀 한번 드렸었는데요. 어려운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얼굴에는 미소가 끊이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 부분이 너무 감사했고요. 정말 사랑한다는 말을 이 자리에서 좀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한 새참 시간인데 캘리포니아 롤과 볶음 우동을 맛있게 드시면 되겠습니다. 드세요. 대한민국 그것도 전라북도에서 가장 맛있다는 캘리포니아 롤과 볶음 우동입니다. 팀장님도 하나 드세요.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좋은 일이 있는 곳엔 언제나 간식이 있습니다. 신청하실 분들은요, 지금 자막으로 전화번호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전화 주시면 언제든지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간식맨 한재진이었습니다. 네, 요즘 시골길을 걷다 보면요, 감나무에 감이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네. 그런데 이 감은 다른 과일과는 좀 다르게 그 외할머니 생각도 나게 하고 고향 생각을 더 나게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마 이맘때 이 시골에 가면 볼 수 있는 아름다운 풍경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렇게 아름답고 따뜻한 풍경 시골에서 볼 때면 나도 시골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 이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참 이 시골에서 사는 일이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지역의 젊은 층의 귀촌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오늘 더불어 사는 세상에서 만나볼 주인공도 바로 그런 분 가운데 한 분인데요. 네. 왜 귀촌했는지 지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조용하던 시골 장터에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문화 소외 지역을 찾아가는 게릴라 콘서트 현장인데요. 참여하는 뮤지션도 학생부터 전문 음악인까지 다양합니다. 그리고 이곳에 오늘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하루하루 신나는 삶을 살고 있는 고산의 엄마 밴드 컨테이너. 베이스 담당 현정 씨가 바로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마을 사람들과 알콩달콩 살아가는 그녀의 이야기 지금 들어볼까요? 고산시장에 있는 한 카페. 커피 향기가 그윽한 이곳이 바로 현정 씨의 일터입니다. 그런데 이곳은 단순히 커피만 파는 카페가 아니라네요. 지역 주민들이 어디 무슨 문화 공간이 없어요. 시골이다 보니까. 그래서 모여서 학부모님들 회의도 하고 그다음에 공연도 좀 즐기고 주민들이 만든 사랑방 카페입니다. 도시에 나가지 않고도 맛있는 커피와 멋진 공연을 나누고 싶은 학부모 7명이 모여 이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이곳에서 주민들은 마을 문제를 두고 회의를 하기도 하는데요. 특히 이곳의 단골 손님인 고산양 교육공동체 학부모들은 여기에서 자녀들의 체험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하기도 하는 등 자녀 교육에 자발적으로 나섭니다. 추천이 많이 있더라고. 이 지역은 교육적으로도 많이 관심이 있는 귀촌자들이 있어요. 전주까지 가지 않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이렇게 보내고 싶어하는 분들이 이제 늘어났는데 그런 분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나눌 공간들이 사실 약간 부족하고 그리고 모여가지고 할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재미있게 살기 위해서. 고산 학부모들의 사랑방이자 주민들이라면 부담 없이 드나들 수 있는 문화 공간.
지역 이웃들과 함께 오래오래 재밌게 살고 싶은 현정 씨와 주민들의 오랜 바람과 고민이 만들어낸 소중한 공간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선 의미 있는 판매도 이루어진다 합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중학교 아이의 그 작은 창업이라고 할까요? 네. 액세서리 가게로도 활용이 되고 다양한 만남과 모임 뭐 이런 활용 장소로 활용이 되고 있죠. 4년 전 고산으로 귀촌한 현정 씨는 엄마 밴드를 결성했습니다. 살림하랴 아이돌 보랴 바쁜 몸이지만 그 와중에도 자신만의 즐거움을 만들어가기 시작했죠. 저희는 이렇게 시골에 와서 좀 재미있게 오래오래 살고 싶은 마음이 있고 각자 하고 싶은 걸로 이렇게 동아리를 좀 이렇게 만들어 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 음악이 있었어요. 전문적이지는 않지만 취미로라도 이렇게 음악을 하면서 살고 싶은 엄마들이 어떻게 손들어봐 했더니 이렇게 딱 모인 거예요. 혼자 연주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뜻맞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연주하니 박자가 척척 잘도 맞습니다. 보는 사람도 덩달아 신이 나는군요. 연주가 좀 서툴면 어떻습니까? 이게 바로 사는 재미인 거죠. 엄마들하고 하다 보니까 애들에 대한 이제 이런 정보도 있고 같이 또 서로 이제 이렇게 뭐 통하는 면이 많죠. 뭐 예를 들어 부부 생활이라던가 이런 이제 자연스럽게 그런 이제 일상생활들이 얘기가 되니까. 저 같은 경우는 연고가 없어요. 전혀 없는데도 그러니까 와서 오히려 그냥 모르던 사람들하고 이렇게 하나씩 둘씩 이렇게 친해지다 보니까 오히려 그게 더 새롭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 이 지역은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오가는 곳이거든요. 실제로 몸으로 행하기도 하고. 그런데 아이들 얘기만 하는 게 아닌 거죠. 본인의 삶이 행복하고 그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또 교육적으로도 의미가 있더라. 애기 얘기만 하는 게 교육 모임이 아니고 부모들도 재미있고 의미 있게 사는 것 그 자체가 교육이라고 하는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더 괜찮더라라는 느낌들을 좀 받게 되죠. 전주 토박이인 현정 씨가 고산으로 귀촌을 결심한 이유도 바로 자녀 교육 때문이었습니다. 그녀가 맨 처음 둥지를 튼 고산면 소향마을. 오랜만에 이곳을 찾은 현정 씨를 이웃 사람들이 반갑게 맞아줍니다. 사람 있네. 우리는 사람 아니야? 현정 씨는 이곳에서 시골 생활이 주는 자유로움과 더불어 사는 끈끈한 정을 배웠습니다. 소향마을. 고산에서 가장 감도, 양파도 맛있고 많이 나고 하는 것이고요. 경치가 아주 좋고 제가 여기 처음 고산에 들어올 때 처음 살게 되었던 마을. 제가 시골로 돌아와 살고 싶다고 했을 때 땅도 없고 집도 참 구하기 힘들었어요. 근데 2년이죠. 저기 보이는 옛날 마을회관 자리가 하나 비었다 그래가지고 무작정 짐 싸들고 애들하고 들어왔어요. 그 마을이 이 마을이에요. 고등학생이랑 사는 아저씨라고. 시골에 오기 전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며 행복한 삶과 가치 있는 삶에 대해 고민해왔던 현정 씨는 삶의 무대로 시골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시골에 와서 피부로 그리고 체온으로 공동체의 삶을 배우기 시작했죠. 그렇지 하시게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냥 하나의 목표만 바라보고 쭉 가고 있는 느낌이었어요. 한 번뿐인 인생을 의미 있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도시보다는 시골이 훨씬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런 곳에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 살면 굉장히 큰 힘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아이들과 제가 모두 행복하는 곳이 시골 같았어요. 남들은 자녀 교육을 이유로 시골을 떠나지만 현정 씨는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겁나? 그녀가 꿈꾸는 삶의 비밀이 시골 공동체였으니까요. 시골 정서가 예전 같지 않다 하지만 그래도 시골에는 협력하고 서로 배려하며 자연에 순응하며 살아가려는 지혜와 여유가 아직은 살아있었습니다. 도시에서는 선택을 하려면 아이들 교육으로 하나밖에 없다. 어떤 학원을 선택할지. 근데 시골은 아침, 점심, 저녁, 사계절 매일매일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뱀을 봤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나무에서 꽃이 피네? 얘가 뭐지? 모든 것이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인데 시골은.
근데 도시는 그런 게 이렇게 주어지지 않고 그런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거죠. 며칠 후 토요일, 현정 씨가 몸담은 교육공동체에서 역사 기행을 떠났습니다. 교육기관입니다. 지방 국립 학원에 가지 않고도 마을 교육 포마시를 통해 진정한 배움이 가능하다고 믿는 현정 씨. 그녀가 믿는 건 나보다는 우리에서 나오는 긍정의 힘이죠. 그녀가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삶의 비밀은 경쟁이 아닌 공생의 아름다움일 겁니다. 같이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같이 어울리는 건 아주 자연스러우니까 의미가 있는 거고, 자연스러운 것 속에서 이제 재미도 생기고 의미도 생기고 하지 않을까. 주어진 환경에서도 즐겁게 살 수 있는 에너지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하죠. 현정 씨가 택한 길은 각자 자신의 삶터에서 모두가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그 길을 함께 걷는 이웃들이 있기에 그녀는 오늘도 행복합니다. 네, 귀촌한 사람들마다 이유는 다 다르겠지만요. 오늘의 주인공 현정 씨의 귀촌한 이유는 정말 가슴에 와닿습니다. 네, 아마 시골에 살았던 적 있으셨던 분들은 현정 씨의 말에 공감할 것 같아요. 이 시골에서의 삶은 선택의 연속이다, 이 말이요.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이제 자기 손으로 직접 해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손, 또 타인의 어떤 도움들, 그런 것들이 참 소중했구나 하는 것도 동시에 느끼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뭐 귀촌한 삶이 좋지만 뭐 모든 사람들이 귀촌을 해야 하는 건 아니고요. 다만 현정 씨의 말처럼 이렇게 획일적인 어떤 삶을 따라가는 그런 맹목적인 삶의 방식보다는 자기가 직접 선택한 자발적인 삶에 대해서 한 번쯤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최근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생계형 교통보험 사기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교통사고를 일부러 내고요. 뭐 보험금이나 합의금을 타내는 말 그대로 사기죠, 사기. 네,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은 이 교통사고율은 저조한 반면에 자동차 보험 손해율, 입원율은 최상위권이라고 하니까요. 정말 보험 사기범들의 어떤 대상 지역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네, 그래서 전북지방경찰청에서 지난 7월이에요. 특별 전담팀을 구성했습니다. 자동차 보험 손해율, 입원율 최상이라는 오명을 벗어내기 위해서 내린 특단의 조치라고 하네요. 네, 그 결과 최근에 보험 사기단을 검거했다고 합니다. 검거 과정과 또 보험 사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화면에서 확인해 보시죠. 일부러 교통사고 내고 허위 진단서로 환자 행세하고 이런 사기로 한 해 수천억 원의 의료보험료가 새나가고 있습니다. 불경기가 계속되자 생계형으로 자동차 사고 보험 사기에 뛰어드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안전거리 미확보, 중앙선 침범, 횡단보도 사고, 이 모든 사고가 보험금을 노린 사기라면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경제 여건이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저성장기에 도래하고 난 뒤로부터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분에 처한 분들이 계시고요. 그분들이 보험 사기의 유혹에 빠져드는 것 같습니다. 아울러 보험 사기 적발을 위한 검찰, 경찰, 유관기관의 협조가 보다 더 공고화되면서 사기 적발 금액 자체가 늘어나는 측면도 있습니다. 오히려 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타내는 일명 보험 사기를 적발하기 위해 전북지방경찰청에 교통범죄 수사팀이 떴습니다. 지난 13일 4년간 전국을 돌며 고의 사고를 낸 보험 사기범 일당이 검거됐습니다. 총 92건, 2억 7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안산지검에서 3년간 복역을 끝나고 나서 작년 2013년 2월에 출소를 했어요. 근데 3월부터 다시 이 범행을 시작해가지고 올해만 59건을 했거든요. 대범하게도 하루에 2번 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기 차를 맡긴 다음에 렌트 차량을 이용해서 아침에 한 번, 그 다음에 저녁에 한 번. 이번에 저희가 수사한 건으로 2억 7천만 원 정도 편취를 했죠.
방향지시 등을 넣지 않고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도 범행 대상이었고, 좁은 주차장에서 후진을 하려는 차량 뒤에서 고의로 사고를 당하고, 어두운 밤길 보이지 않는 차량 옆에서 갑자기 튀어나와 인사사고로 위장하는 등 범행 수법은 다양했습니다. 그렇다면 피해자들은 어떻게 가해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을까요? 자기 블랙박스를 피해자한테 보여줘요. 이 블랙박스를 보여주면서 사고가 이렇게 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피해자랍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가해자가 된 그 피해자들은 내가 가해자구나라고 인식을 하죠. 어떤 전문지 환경신문 기자랍니다라고 또 명함도 보여주고, 그러니까 피해자들은 내가 보험 사기를 당했구나라고 생각을 못하는 거죠. 심지어는 임신한 아내를 태우고 사고를 내고, 또 그 아이가 출산해가지고 1살배기 아기를 또 태우고 또 사고를 내고. 가족까지 범행에 이용한 피의자. 도대체 왜 이런 엄청난 범행을 저질렀는지 제작진이 직접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아들이랑 그렇게 임신한 와이프까지 이렇게 이용해서 범행을 한 이유가 뭐예요? 기자님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면 범행 사실을 인정을 안 하시는 거예요? 이 같은 보험 사기범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이 현실. 전북지방경찰청 교통범죄 수사팀이 꾸려진 이유입니다. 교통사고율은 전국 16회 시도 중에 12위로 낮은 반면에 자동차 보험 손해율 및 입원율은 전국 1위 수준으로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이 사고가 나면 일단 눕고 보는 지역이라는 오명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보험개발원 통계에 따르면 전북 지역의 교통사고 입원율, 손해율은 전국 최상위권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같은 오명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운전자의 몫으로 돌아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험 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출되는 금액이 통계에 따라 다르지만은 1조 원 이상 될 거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손실을 보지 않기 위해 보험료를 올려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개별 가정으로 본다면 1년에 10만 원 이상 정도 손실을 보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미한 사고임에도 눕고 보자는 식의 일명 나일론 환자를 줄이고 최근 급증하는 보험 사기범들을 검거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도로교통공단에서는 마디모 프로그램을 이용한 교통사고 분석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과학적인 원리를 근거로 차내 탑승자의 운동하는 모습들을 눈으로 쉽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래도 말로만 하는 것보다는 상황이 스크린이 지나가니까 이해가 더 빠르겠죠. 모든 사고 현장의 도로 기하 구조, 또 신호 상태, 이런 면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사람과 차량과 도로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마디모란 사고 당시 차량의 움직임과 파손 상태 등을 바탕으로 사고 상황을 재현해 사고 충격이 탑승자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감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마디모 프로그램을 이용하실 때에는 관할 경찰서에 신청하면 되는데요. 사고 당시 현장 상황을 자세히 사진으로 찍어두시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보험 사기범들은 법규를 위반하는 차량, 예를 들어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횡단보도 사고, 이런 중대 법규 위반 차량을 상대로 사고를 내고, 그렇게 되면은 그 운전자는 보험 처리는 별도로 형사합의를 해야 되거든요. 항상 운전자들은 법규 위반을 잘 지키고, 또 요즘에 블랙박스도 많이 상용화 되는데 이 블랙박스 장착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또 어떤 보험 사기 의심이 될 경우에 현장에서 합의하려고 하지 말고 그 수사기관이라든가 보험사의 정식 사고 접수를 통해서 보험 범죄로부터 피해를 막아야 되겠습니다. 수사를 통해 사건을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앞서 교통사고에 대한 인식 개선과 법규 준수로 사고율을 낮춤으로써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여야 하지 않을까요?
요리 전문가들의 레시피를 배워볼 수 있는 시간, 맛있는 한상입니다. 네, 오늘은 요리 여왕 정정인 선생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은 항상 저희에게 전주에서 나는 식재료를 이용한 요리 소개해 주셨는데요. 오늘은 어떤 요리 준비하셨나요? 네, 오늘 또 전주 팔미 중에 한 가지입니다. 전라도 사투리로 무수라고 하는데 무죠? 맞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삼내 한내물을 가장 으뜸으로 찾는데요. 오늘 그 무를 가지고 요리를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뭐 일반적으로 무 요리하면 뭐 깍두기 또는 뭐 생선 조림할 때 밑에 이렇게 까는 정도로만 생각하는데 무를 이용한 요리입니다. 어떤 요리일까요? 오늘 이제 무를 이용해서 짭조름한 밥 반찬인데요. 요즘에 또 호박하고 고구마가 굉장히 달달하고 맛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호박과 고구마를 이용해서 무조림 그리고 무를 살짝 말리면 또 쫄깃쫄깃한 맛이 있거든요. 무말랭이. 네, 그렇죠. 무말랭이를 튀겨가지고 양념에다가 조린 두 가지 밥 반찬 준비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오늘은 조림 요리로 두 가지인 거네요. 그렇죠. 무조림과 무말랭이 튀김 양념조림. 네. 자, 지금 화면으로 레시피 확인해 보시죠. 자, 먼저 무조림이에요. 네, 무하고 지금 호박, 고구마, 이렇게 단호박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됐네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졸여져야 될 양념입니다. 간장하고 물엿, 청주 이런 것들이 같이 준비가 됐어요. 네. 물을 저렇게 동그랗게 깎네요. 네, 이제 겉에 모서리를 좀 정리를 해서 밤알 크기대로 준비를 합니다. 달걀 같고 프란 같고. 그러니까요. 감자 같기도 하고. 이렇게 한번 물에 삶아주는 이유는요. 오늘 좀 달달하게 졸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매운맛을 살짝 한번 빼주시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물을 먼저 삶아서 헹궈서 준비를 합니다. 네. 그리고 또 고구마까지. 밤, 뭐 단호박. 고구마, 호박. 예. 네. 다 같은 방식으로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무나 좀 단단한 채소는 먼저 익혀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물과 더불어서 지금 조림장을 만들게 되는데요. 간장하고 물엿하고 청주 이런 것들을 넣고 같이 졸여주는데 단단한 채소를 먼저 넣어주시는 것이 이제 부스러지는 걸 조금 방지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 좀 이제 단호박을 넣는군요. 그렇죠. 네. 단호박과 밤은 조금 빨리 익거든요. 네. 처음부터 같이 익히게 되면 이제 단호박이 다 으스러져서 보기가 안 좋겠죠. 네. 자, 그리고 부서지지 않도록 또 살살 젓고요. 네, 마지막에 참기름 한 술 넣게 되면은요 윤기가 반질반질 나죠. 군침 도네요. 자, 이번에는 무말랭이 튀김 양념조림 만들어 볼게요. 네, 무말랭이는 이렇게 물에 좀 불려서 준비를 합니다. 표고버섯도 불려서 준비를 하게 되는데요. 튀겨야 되니까 지금 물기를 좀 살짝 제거를 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네. 그래서 물기 제거를 해서 적당한 크기대로 썰어서 준비를 합니다. 네, 그리고 양념장을 지금 준비하는 거죠? 네, 이제 무말랭이를 그냥 튀기면은 좀 맵고 좀 맛이 좀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자체의 맛을 내기 위해서 고추장, 고춧가루, 간장 이렇게 파마늘 다진 것과 같이 더불어서 양념을 만들어서 이렇게 묻혀서 준비를 합니다. 버섯까지. 네. 저렇게만 묻혀도 그냥 저것만으로도 밥 반찬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죠. 저것도 왜 튀깁니까? 이제 더 맛있게 드시기 위해서 튀김 반죽을 준비하는데 치자물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보통은 계란으로 이렇게 하는데 네, 네. 독특하네요. 네, 치자를 하게 되면은 좀 그 계란을 하게 되면 채소하고 했을 때 냄새가 조금 있을 수 있어서 그쵸. 네, 저희는 이제 치자를 준비했고요. 밀가루나 찹쌀가루를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지금 반죽 농도를 한번 보세요. 되게 좀 묵다는 생각 드시죠? 그러니까요. 네, 바삭한 튀김을 하는 포인트입니다. 너무 되직하게 하게 되면 옷이 두꺼워서 바삭하지 않아요. 오히려 묽게 해야 바삭하게 되는 거군요. 그래서 이렇게 뚝뚝뚝 반죽이 떨어지는 정도 이렇게 하시면 좋아요. 네, 좋은 팁 하나 얻었네요. 튀긴 다음에는 또 이렇게 좀 매콤하고 달달한 양념에 살짝 한번 저희가 이제 졸여주거든요. 그래서 고추장, 고춧가루, 간장 이 양념장을 한번 살짝 졸여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삭하게 튀겨진 것을 살살 버무려 주세요. 그래서 달달하고 매콤한 그 치킨 맛이 나요. 양념 치킨 같아요. 네.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실파를 송송 뿌려주면 끝입니다. 야, 정말 달콤하면서도 골라 먹는 재미가 있는 무조림. 가을의 별미네요, 별미. 그리고 무말랭이 튀김 정말 뭐 탕수육 같습니다. 네, 특별한 레시피로 만나는 무요리 두 가지 잠시 후에 만나보겠습니다. 네. 참 예쁘네요. 먹음직스럽네요. 네. 무는 가을 무가 정말 좋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무는 가을 감기 예방에도 아주 좋다고 그래요. 네, 게다가 뭐 가격도 저렴하죠. 양도 얼마나 많아요. 맞아요. 그렇죠. 두고두고 네. 먹을 수 있는데
또 먹다가 남기면 이거 어떻게 해야지 처치 곤란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오늘 레시피 알아두시면 그런 고민 없어질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가을 무는 단맛과 수분이 많기 때문에 배맛보다 낫다고 합니다. 네. 더군다나 또 이렇게 무 요리를 즐기는 사람들은 속병 앓을 일이 없대요. 그만큼 이제 소화 효소가 충분하기 때문에 속을 편안하게 해주는 특별한 식재료 중에 하나죠. 그렇군요. 사실 식재료가 좋아야 음식 맛도 좋잖아요. 그래서 무 요리를 하더라도 무가 좋아야 음식이 맛있을 텐데 좋은 무 고르는 요령 좀 알려주세요. 네, 일단은 사람도 좀 매끈하고 긴 게 좋죠. 그래서 무도 좀 매끄럽고 겉이 좀 희고 이렇게 고든 것 이런 것들이 가장 좋고요. 또 요리 용도에 따라서 고르신다면 약간 푸른빛을 띠는 것은 단맛이 있어서 생채용으로 적합하고 좀 작고 단단하고 이런 부분은 좀 매운 맛이 있어서요. 조림이나 탕 이런 요리에 아주 적절합니다. 그러면 훨씬 더 매운맛이 있는 무들은 시원한 맛을 내거든요. 또 뭐 무 껍질에는 비타민C가 많아서 버리지 말고 그냥 함께 요리하세요. 무청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타민 A라든가 C 이런 성분들이 있어서 요즘에 또 된장 넣고 시래기국 맛있잖아요. 무는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껍질까 저는 껍질 버렸었는데 아까워라 다 줍고 싶네요. 저는. 아무튼 오늘 저는 그 무조림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조림 충훈 씨가 먹는 동안에 저는 아까 좀 궁금한 점이 있었거든요. 아까 무조림 만들 때 무를 동글동글하게 깎으셨잖아요. 근데 굳이 그렇게 깎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네, 있어요. 일단은 딱 봤을 때 뭐가 무고 뭐가 아닌지 잘 진짜 모르죠.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골라 먹으면서 재미있게 하려고 하기도 했고요. 진짜 중요한 이유는 조림을 하다 보면 모서리가 있으면은 서로 오래 조리다 보면 서로 부딪혀서 으깨집니다. 그래서 형태가 참 미워져요. 그런데 겉을 매끄럽게 해놓으시면은 조림을 할 때도 부서지지 않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굴려가면서 조리니까 맛이 어때요? 일단 뭘 드셨어요? 무 다 드셨어요? 다 먹었어요. 저는 싹 비웠습니다. 아니 보통 무는 그 직육각형? 그렇게 해서 먹잖아요. 직육각형이요? 네, 직육각형. 굉장히 전문적이죠. 근데 동그랗게 먹으니까 굉장히 아이들 반찬에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 무를 어떻게 간장으로 저렇게 조려라고 했는데 굉장히 맛있네요. 짭조름하고. 다음부터는 밥을 좀 준비를 해주세요. 그래야 되겠어요. 저도 안 되겠어요. 저도 얼른 먹어보겠습니다. 저는 무말랭이 튀김 양념조림 먹어볼 건데 사실 무말랭이 우리가 밥 반찬으로 많이 먹잖아요.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식감이 좋고 그래서. 근데 이거를 튀겨가지고 다시 양념에 졸였다고 하니까 이게 도대체 어떤 맛일지 상상이 잘 안 되거든요. 일단 먹어보겠습니다. 무말랭이 튀김 양념조림 할 때 혹시 저희가 좀 배워야 할 포인트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일단 무는 말려져 있기 때문에 불려야 돼요. 그래야지 식감이 좋거든요. 근데 불리고 난 다음에는 겉에 있는 물기도 제거를 해주는 걸 잊지 않아야 돼요. 그렇지 왜냐하면 튀김할 때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불리고 또 겉에 있는 물기를 제거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튀겨주시는데 튀길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밀가루보다는 쌀가루를 이용하시면 훨씬 더 바삭한 그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좀 더 묽게 하면 오히려 좀 더 그렇죠. 더 바삭한 느낌도 있고요. 맛이 좀 어때요? 이야기 벌써 다 끝났어요? 이게 겉은 바삭하면서 안은 좀 뭐랄까 할까요? 식감이 막 쫄깃쫄깃 좋고요. 이게 밥 반찬으로도 좋을 것 같은데 저는 그냥 이렇게 밤에 야식 먹고 싶을 때 먹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이게 그냥 봤을 때는 이 안에 무말랭이가 들어있는지 버섯이 들어있는지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골라 먹는 재미도 있을 것 같고. 그렇죠. 이거 먹기 싫어 아이들이 뭔가 먹기 싫어하는 걸 안에다 쏙 넣어가지고 같이 먹어도 좋을 것 같아요. 가격도 참 저렴한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무말랭이의 그 독특한 식감이 있어요. 쫄깃쫄깃해서 아이들은 이걸 무를 말렸다라고 표현하지 않으면 무슨 맛이지? 고기 맛인가? 이렇게 착각하는 정도로 그런 쫄깃한 식감이 있어서 아이들을 편식하는 아이들한테 좀 채소 요리 먹이고 싶으시면 오늘 요리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정정희 선생님과 함께 무요리 두 가지를 맛봤습니다. 레시피는 생방송국 홈페이지에 나와 있으니까요. 꼭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선생님과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 주 우리 지역 곳곳에서 다양한 축제들이 개막합니다. 이번 주 전북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는 23일 목요일부터 27일까지 전주 월드컵 경기장 만남의 광장에서 전주 국제발효식품 엑스포가 열립니다. 국내외 20개국 350개 업체가 참여한 이번 엑스포에서는 세계 각국의 다양한 발효식품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23일 목요일부터 26일 일요일까지 전주 한옥마을 일대와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2014 전주 비빔밥 축제가 열립니다. 맛있는 상상, 즐거운 비빔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는 맛있는 비빔, 즐거운 비빔, 색다른 비빔, 건강한 비빔, 그리고 더불어 비빔 등 5개 섹션을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인데요. 전주 음식 창의 푸드 페스티벌과 비빔 퍼포먼스 등 다양한 우리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축제가 될 예정입니다. 향긋한 국화향을 맡고 싶으시다면 익산으로 발길을 옮겨보시기 바랍니다. 오는 24일 금요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익산 중앙체육공원에서 제11회 천만송이 국화축제가 열리는데요. 우수 국화작품 전시 등 국화를 이용한 다양한 먹을거리 체험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돌아오는 주말은 전라도의 깊은 맛과 향으로 아주 풍성할 것 같습니다. 네, 비빔밥 하면은 전주하면 딱 떠오르는 대표 음식인데요. 네. 이번에는 그 포장 비빔밥이 개발이 돼가지고 네. 길거리 다니면서도 드실 수 있다고 하네요. 네, 또 발효식품 엑스포에선 오랜 세월 뚝심을 지켜온 이 전라도의 음식 명인들의 솜씨를 또 한자리에서 맛볼 수가 있습니다. 야, 정말 전라도는 말 그대로 이 음식들이 다 예술이네요. 네, 뭐 행복이 별겁니까? 행복한 주말, 행복한 한 주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오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